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가 속도를 내기는커녕 후보 간 비방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3연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에 이어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중도 보수측 후보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단일화 전망을 비롯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행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지난번 우리 조 교수님은 교취협에서 추진했던 그 단일화 작업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리본이라고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중도 보수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 이 서리본부터 좀 소개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후보로 추천을 받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추협에서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불공정의 가능성 그리고 불투명 뭐 여러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또 이 기본적으로는 이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이 교육자나 이 교육계에서 좀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그렇죠.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냥 중간에 제 소신과 불일치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제 불공정한 게임 자체를 제가 응할 수 없어서 저는 일찍이 이제 거기서 후보로 나서는 것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제가 제기한 문제들은 그 이후에 박선영 후보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같은 주장이 나옴으로써 사실로 판명이 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에서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는 단체에 응모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모를 했습니까? 뭐 제가 알기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그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소신과 우선은 일치합니다. 교육계가 중심이 되고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에 있는 분들이 교육감의 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감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치인은 좀 빼고 정치는 정치 교육감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죠. 정치 교육감이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응모의 자격 요건 속에서 현장 교육에 일정 부분 경험이 있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아마 응모할 자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하면은 뭐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러 추정도 되고 했었지만 이제 교추협에서 선출된 조전혁 후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교육계를 대표하는 이제 서리본에서 중도 보수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영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주호 전 장관과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교추협과 같이 하고 있는 원로회의에서 교추협을 기획한 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러니까,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그렇죠. 선수로 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독으로 있다가 선수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오면서 또 이제 사퇴했던 박선영 씨도 이제 다시 같이 후보로 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또 지금 교추협에서는 조 교수님을 뭐 여러 가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이나 또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죠. 지금 명예교수 같은데요. 퇴임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명예교수지 뭐, 않습니까? 예, 그건 제가 잘 20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박선영 전 후보라 할까요?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부정선거 아니냐. 지금 예, 진행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추협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이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 이분은 잘 몰라서 그 조영달 교수나 박선영 전 교수가 그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금 문제는 여론조사 60% 이건 뭐 부정이고 할 게 없고 문제는 이 선출인단 40% 차지하는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서울시 살지 않은 사람도 동원이 되고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해력이 부족해 갖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럴 가능성은 0%라고 그러던데요. 이미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예. 또 아마 이것은 저보다는 이제 박선영 씨하고 그 조전혁 후보하고 양자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그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들이 투표할 가능성도 열렸고 그것이 확인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야기도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 후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뭐 우려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 발언을 하기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우리 서울시 민들이랄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2014년에도 중도 보수 후보들이 분열돼 가지고 패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한테 또 2018년에도 똑같은 결과를 빚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2022년 이 선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추협의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출된 조전혁, 서리본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우리 조영달 교수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지금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데 현재 거론되고 나와 있는 사람들만도 5명이에요. 5명. 그렇습니다. 교추협에서 이렇게 단일 후보를 선출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 2분이 빠졌고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난리보는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어쨌든 조희연 진보 쪽에도 한 2-3 사람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면에서는 아주 미약하고 뭐 단일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 쪽은 또 그걸 잘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거중 조정할 만한 어떤 뭐 단체라든가 또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5분이 무슨 수로 이걸 단일화를 할 것이며 지금 이주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우리 후보 단일화를 하자. 재단일화죠, 이제 재단일화.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주호 전 장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어떤 재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 주장을 할 만한 어떤 정당성이나 권위와 같은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교추협의 기획위원으로 있다가 그 주장을 그 교추협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단체였던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조금 전에 부정선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주호 전 장관 경우는 본인이 교추협 활동과 제대로 단일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내가 다시 나와서 선수로 뛰겠다고 하고
이 후보에 대한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이주호 전 장관의 그 시도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아마 조전혁 후보도 이주호 전 장관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뭐 이주호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 대단일화라는 것 자체는 자기는 응할 수가 없다. 일로 매진이다. 입장이죠. 뭐 이런 예,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서울교육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의 단일 후보로 초대가 선출됐기 된 때문에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뭐 그냥 아주 자유롭게 어떤 결정을 한다기보다 그 단체의 명예도 있고 또 뽑아주신 분도 있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어떤 단체에 추대되었다는 것은 그 원칙과 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지는 것이니까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시민들께서 이 교육감 선거를 단일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역 성격을 지니고 단일화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으로 좀 여쭙고 싶고 시민들께서 좀 결심을 해 주셔야 할 사안은 이게 서울 교육감을 뽑는 이 문제가 정말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교육계가 바탕이 되고 학부모들과 논의하고 해서 서울의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을 이제 같이 옆에서 하게 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단이 필요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은 40여 년간 계속 교육자로서의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일은 교육계의 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고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별개로 하고 그 법도 그러한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은 교육감의 문제는 교육계가 중심이 돼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관련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감 하겠다고 전체 판을 벌리고 이야기를 하고 다 모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 생각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가 2007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 교육감의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전공했던 그랬었습니다. 예. 교육 행정이라든가 예, 그런 예. 교육과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예, 뭐 이렇게 경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본선도 이렇게 치렀는데 최근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예. 사실은 정치 속으로 물들어간 겁니다. 예. 현 교육감도 시민운동을 하시고 정치와 가까이 계셨으니까 사실은 정치 교육감이고요. 예.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나오면서 이념 성향이 강화되고 정치색이 아주 짙어져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너도나도 국회의원 빼지었으면 나도 교육감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도 맞습니다. 지금 가진 상황이 것 그렇게 같아요.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우리가 이 진보하는 사람들 그 나쁜 행동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 교육감은 지금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완전한 이 뭐 집행권을 갖고 있어 갖고 차라리 뭐 도지사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짜다 이런 조금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예산은 이제 조금 추경도 있고 하니까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납니다. 11조, 12조 예, 엄청나죠.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어릴 때에 길러지는 습관이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3살 지금 버릇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옛말에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연구의 결과들도 그걸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 일은 사실은 또 아주 전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구호만 외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이 교육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재,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정말 전문성 있는 일이어서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것이야말로 이 교육 전문가들의 일이기도 하고 교육계 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주축이 돼서 어떤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하고 뽑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옆에서는 도와줘야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이건 정치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정치교육감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교육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영달 교수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정말 옳은 말씀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후보가 되고 단일화가 되어야 그런 뜻을 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5명이 현재 5명이 제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자가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또 이념과 철학이 있어요. 또 출마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테 묶어서 우선 저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고 대결을 해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이 현재 진보 교육감 시대가 오면서 우리 교육이 완전히 망가졌다. 망가진 이 교육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 대다수 서울 시민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5명이 무슨 수를 쓰든 뭐 만나서 뭘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단일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뭐 이제 누가 특별히 모색해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후보들 모두가 이게 단일화의 과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단일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아마 제 생각에 원칙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당연히 동의하죠.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자기한테 단일화 해야 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는 좀 후보가 이게 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스스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 길을 걸어왔고 제가 평생을 정말 우리 쌤 말로 밥 벌어 먹고 생활하고 모든 열정을 바쳤던 곳이 학교이고 교육계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에서 쭉 교직에 계셨고 사범대학장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뭐 누가 보더라도 교육 전문가죠.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기자 간담회에서 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직을 제가 사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수직을 사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서울대 교수가 그래야 제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야 제가 진정으로 이 교육감에 대해서 사심없이 제가 정말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제가 열어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께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제 생각에 후보들이 좀 진정성 있게 이 교육감의 선거에 임해야 한다. 제가 첫 번째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차피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조전혁 후보를 비롯해서 나와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보니까 또 재단일화 기구도 또 하나 생겼습니다. 보니까 서울 재단일화 기구가 하나 생겨서 그 기구를 통하든지 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후보를 하나 단일화 하시고 저는 이제 교육계의 대표로서 교육과 관련된 분들과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하고도 말씀드리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부분과 정치 부분이
각자의 대표를 가진 다음에 그 양 대표가 만나서 어떤 식이든 첫 번째는 협의해서 합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걸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뭐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양자 사이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차적으로 후보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 일에 임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부분에서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두 영역 사이에 단일화를 추진할 것.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으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 이게 교육계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교육감도 교육계 말고 모두가 다 누구든지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이건 정말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 그 과정에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감을 하면 좋겠는가, 교육계의 교육감인가, 정치 교육감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영역과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시게 되면 이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5월 12, 3일인가요? 등록일이? 지금 이제 5월 12일이나 3일. 예, 등록을 대략 한 3주가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역을 나눠서 또 단일화하고 그걸 또 하는 것은 시간상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5분들이 합의만 된다면은 뭐 정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갖고 그 하나 하면은 부족하면은 뭐 둘 아니면 셋 의뢰해서 거기에 합산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하는 게 제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교추협의도 있고 또 제가 선출된 서리본도 있고 하니까 단체의 성격도 있고 출발점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게 단순 합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일보가 4월 25일이죠. 오늘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면은 보수 진보 교육감 서울시 대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9.3,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1.1로 8.2% 정도 앞섭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들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에 찍어주겠다는 게 8.1%가 훨씬 앞설 정도로 지금 이 단일화만 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선 때도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한 5%에서 10% 이렇게 지지율이 앞섰고 그래도 0.73%분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만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뭐 서리본이든 교체 후보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이 단일화를 글쎄 교육계도 상당히 원로분들도 과거는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것이 통하려면 원로분들이 중심이 된 원로회의를 구성하셔서 일을 했다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있으면서 다시 선수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원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사실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식에 맞지 않고 정말 논리도 없고 윤리도 없이 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단일화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이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전통입니다. 아까 정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되셨습니다만은 여러 과정이 거쳤습니다. 그 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도 있었고 또 두 번째 또 재단일화 과정도 있었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의 재단일화 과정도 극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저 생각에도 이제 이 교육감 선거도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제 적어도 아마 5월 중순쯤 본선거에 등록할 시점이 되면은 일정 부분 후보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하면서 정리가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후보들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민들께서 여러 분명하게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이게 교육계가 해야 하느냐, 정치인이 해도 괜찮으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치교육감, 교육교육감 사이에 단안도 내려주시고 하면서 저는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니, 과정에서 아마 이 또 진심을 다 단일화를 가지고 못 하는데 있으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할 방법이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벼랑 끝에 제가 그렇게 또 저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해서 벼랑 단일화 끝에 쪽으로 가면 뭐 그런 그렇게 방법이 하겠습니다. 예. 참 궁죽통이라고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좀 보수 답답하죠. 중도 예. 후보들이 보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 개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난리보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건 것이 사실.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예, 예,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 개인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 대해서만은 그 말씀을 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희연 교육감 있으면서 그 자사고 폐지한다고 해갖고 그 난리 법석을 쳤는데 8.8패 했지 않습니까? 다 패했지요. 학력평가도 안 하니까 학생들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학교 교육이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우전하니까 그 사교육비가 월 평균적으로 36만 7천 원이 지난해 평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들, 서울 시민들만 골병이 들고 학생들만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걸 예. 극복하라. 예, 단일화해서 해야죠. 극복을 하는 게 서울 예.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뭐 단일화 방법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서울 시민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대서명도 못 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뭐 나서서 할 방법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조 교수나 또 다른 분들도 또 조전혁 교취업 또 단일 후보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 서로 비방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예,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취업에 조전혁 후보가 있고 서리본에 저 조영달이 있었을 때에는 양자 사이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주호 전 장관과 박선영 씨가 이제 다시 저 판에 등장함으로 해서 이 다자구도가 돼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네, 돼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양자구도든지 해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협의하고 협상하고 일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지난번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단일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렇게 됐으면 참 예.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교육감 문제는 교육계가 중심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그 일을 제대로 끌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선거에는 논리와 윤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그냥 표와 힘으로만 밀어붙이고자 해서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론조사도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각자 자기가 1등 했다고 전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조영달 교수님, 후보님은 본인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조희연하고 맞짱을 붙었다. 그랬을 경우 이제 확실히 이긴다. 다섯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조희연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람들이 이제 인식해 주기를 중도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중도에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거에 이 DJ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한 경력도 있으니까 저는 합리적 진보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지지와 같이 가게 되면 중도 보수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표 자체를 합리적 진보의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필승의 카드입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육감 선거 이것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조영달 후보님께서 혹시 마무리로 추가해서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은 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이번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자로서 이 선거에 임해 보니까 이건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게 교육자가 어떻게 이 서울 시내 이 40수개에 해당하는 지역구들을 다 돌면서 뭘 하고 조직을 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교육자나 교육계와 맞지도 않는 일이고 또 일 자체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이 정치권과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저는 이 선거제도 자체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도록 강력히 노력하고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시장의 런닝메이드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방안을 찾아서 성사시켜야지 정말 올바른 교육을 위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할 작정이고 그걸 위해서도 사실은 이 정치교육감의 시대를 끝내고 좀 교육감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전한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조영달 교수님 후보님이 중심이 돼서 또 주도적으로 이게 후보 단일화를 이뤄 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6일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도 이렇게 탈환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